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학년 1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주차의 첫 번째 수요일 강의는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수강 정정 기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러버스를 잘 읽어보셨겠지만 강의 계획서 그리고 강의 개요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학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주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좀 인텐시브하게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동참이 필요한 관계로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로 교과목 안내와 교육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목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이고요. 창업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양학부에 신설되었고 교양학부이고요. 이수구문은 균형 교양이고 학점은 3그레이드입니다. 강의 시간은 수요일날 10시 반부터 11시 45분 정각에 시작할 거고요. 금요일날 또 1시 반부터 2시 45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이렇게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진행에 대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실은 보통 우리 사위관이라고 하죠. 본경관 448호입니다. 제 연구실은 대면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요. 본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과목의 교육 목표는 세계적 트렌드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례, 문제 해결들 이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적정기술의 활용 또는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런 사례나 창업 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기존에 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본 과목을 수강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본 과목의 개요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 어쨌든 한 국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세계적인 이슈나 이런 문제점들이 단순하게 한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글로벌의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해야 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말부터 해서 선진국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을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CSR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90년대부터는 이런 적정 기술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제공하는 따라서 이런 지속 가능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국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 사례, 문제 해결 절차 등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더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 들어서 사회적 가치에 지향을 하면서도 이런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활동, 여러분들이 학부를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아가시더라도 어떤 기업에 있어서 이런 CSR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 기업가 정신, 사회적 과제, 비즈니스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 형태, 또 사업 활동 조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요. 또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적 함수를 가장 낮출 수 있는 해답을 찾는 적정 기술 또한 학습해서 미래의 사회인 또는 창업자에게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위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어서 수업 진행인데요. 앞서 개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에 대한 이론 그리고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수강 예정자 또 수강생들의 참여 그리고 조사, 토론을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슈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또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뭐 여러분들이 벌써 이메일이나 문자로 문의를 하셨는데 주로 제가 강의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에 대한 토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조사나 과제에 대해서 발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팀 스터디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강 신청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분 모두의 개개인적인 어떤 그 과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팀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요. 팀을 짤 때 단연간 이 팀 스터디를 해보면 꼭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난 팀 스터디나 이런 팀 과제는 좀 어렵다 아니면 이게 좀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사례조사라든지 발표, 토론 이런 부분들을 할 겁니다. 제가 지난 겨울 학기였죠. 겨울 방학 때 제가 미국에서 3주 정도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연수를 했었었는데요. 그 창업자들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 또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 플립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강사와 또는 교수와 학생들이 역할을 바꿔서 오히려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나 강사분들이 또 인스트럭터들이 이렇게 코칭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수업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일방향적인 어떤 그 강의나 또는 수업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수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푸는 거에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해져 계실 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과목은 거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적극적 참여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 등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해결을 이제 그랑 같이 고민하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진행에 대해서 나는 일방적인 것 이런 컨센서스 하지 않고 이론이라든지 이런 수업에 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거에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 또한 이 부분에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짧지만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계속 이렇게 맞지 않으신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힘이 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업 교재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수업은 교재는 두 가지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36.5도의 과학기술, 적정기술 나눔과 기술에서 만든 이 두 가지 교재를 사용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드릴 거고요. 추후에 중간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제가 만들어 드렸던 이 교환에서 주로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니까 이 수업 교재 구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반드시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렇게 교환을 나눠드리면 그 교환을 보시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부분인데요. 학습 평가 부분입니다. 5가지 평가 항목이 있고요. 첫 번째 출석 20%입니다. 출석은 상당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6주가 15주 차로 줄었고 그 15주 차에 있어서의 내용들도 상당히 인텐시브하게 제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주 뭐라도 또는 한 수업이라도 빠지시면 그만큼 이 지식 전달이나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 강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석 점수 20%를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명시하시고요. 또 이 결석 시에 마이너스 5점, 또 지각 조퇴 시에 마이너스 2.5점입니다. 제가 출석을 부르는데 지각의 기준은 출석 부르는 기준이겠죠. 그래서 수업 진행 후에 한 10분 또는 15분 후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한 80분 정도 되니까 제가 마지막 끝나기 무렵 한 10분 정도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그때 마찬가지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조퇴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8회 정도 만약에 결석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40점으로 페일을 하게 될 거고요. 다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출석 점수가 안 돼서 페일하는 그런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기말 과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과제로 해서 사회적 문제를 찾고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임 승차라든지 이탈자 없이 가급적 모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팀 과제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번에 극복을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정말 어렵다 하시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정도의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까지 쓸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기말 과제는 마지막 15주차의 발표, 그러니까 14주차, 그러니까 80분 내시니까 팀을 한 몇 분으로 나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짜서 14주, 15주차 때 모든 팀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험은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의 이번 본 과목이 패스페일이 아니라 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기말고사를 칠 수도 있으나 기말고사를 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 대한 또 시험 공부에 대한 범위의 부담이 더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중간 시험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고사를 볼 거고요. 그렇게 중간 시험은 추후에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간고사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있습니다. 개인 과제를 부여할 예정이 있고요. 개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문제점 찾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례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중요한 참여도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포인트를 부여를 드리고 그 포인트를 합산해서 성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도는 두 가지. 하나는 애티튜드와 또 에티켓입니다. 마찬가지 저도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에 충실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로 여러분들도 수강생 또는 피교육자로서의 어떤 애티튜드와 에티켓을 지키고요. 수업에 도움이 되는 질문 또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답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학기 말에 제가 우수한 성적을 가지신 분들 학생들에게는 창업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이 우수 수료생 추천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한 2명에서 3명 정도 우수 수료생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원에 대한 기회를 부여드리고 있고요. 꼭 이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본인 또는 집안에 또 가사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학습평가에 있어서는 제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제가 엑셀로 여러분들 모든 학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2자리까지 제가 면밀하게 체크하고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또한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저와 같이 학습을 할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총 일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템포럴리 지금 1주차, 2주차, 3월 말까지는 온라인 이렇게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날짜에 있어서도 여전히 초, 중, 고등학생이 3월 중순에 개학을 할지 말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나 심각도가 조금 이제 나아질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추이에 따라서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4월 1일부터 희망적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의 일정 그리고 학교의 지침과 방안에 대해서는 1주차, 2주차, 3월 말까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 및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첫 주차 때 이 모든 강의나 이런 진행을 나가버리면 다음 강의를 또 이 수강 변경 신청하는 친구들에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강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적정기술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넷째 주, 그러니까 저희 강의 일정으로 하면 2주차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과 그리고 적정기술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호플리 희망적으로 보면 4월 1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처음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한 학기를 우리가 할지 한번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대면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례와 그리고 국내외에 대한 이런 사례, 혁신 활동 등을 저희가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제 수업에 있어서 이번 학기에는 이 주차가 좀 줄어서 총 7번의 특강 강사분들을 모실 거예요. 원래 계획은 한 10번 정도를 제가 계획을 했는데 한 7분 정도의 특강 강사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기업 사례나 또 해외에 대한 적정 기술 사례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때 4월 15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네, 선거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선거에 참여하셔서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올바른 우리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시기를 바라고 그날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달 쭉 진도를 나가고요. 사회적 변혁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기업보다 앞으로는 이 사회적 기업이 훨씬 더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지지와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어서 더 많은 이윤과 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잠정 5월 6일 수요일 날 이제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습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성적을 부여하는 성적의 어떤 변별력을 위해서 중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요. 이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공 조건이 무엇인지, 적정 기술 관련된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사례와 제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중간고사 이후에 팀별로 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사회적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보고 토론하는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4주, 15주차 때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에 대해서 각 팀별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종적 학기를 마칠까 합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잠시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이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좀 더 활발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1차적으로는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요. 필요하시면 저 개인적으로 문자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에게 문의라든지 건의사항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이 과목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과에 또 모든 학년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도 좀 편하신 분이 계실 거고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수업은 제가 오늘 해서 이 강의 영상을 올리면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강의 홈에 이 강의 목록에 이런 강의 영상들 1주차, 2주차 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 강의실에 있어서의 제가 학습 자료는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자료 올렸으니 이 1주차 학습 자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여기에 언제든지 질의응답 시간에 써주시면 되고 또한 자유 게시판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그냥 확인했습니다로 다들 남겼군요. 네. 아주 정직하게 남겨주셨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다들 똑같이 확인했습니다라고 네. 재밌습니다. 네. 이번 학기 아주 기대 많이 되고요. 평가 관리는 이렇게 출석, 과제, 토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미 과제를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투페이스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요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기 소개서 이름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고 여기에 칸에 맞추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이렇게 뜨면 여기에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강의 교환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특강 강사분들을 모시고 또 이론과 이런 실전, 그러니까 실용 학문 쪽에 있어서의 제가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두 핸드폰 또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요즘 이 스마트 미디어나 또는 이 정보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책이라든지 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이런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런 정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는 지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날리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까요? 네, 아무도 답을 안 하셨을 텐데 물론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또 잊어버리셨거나 그러셨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정보 또는 책에 있는 지식, 이런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지식이 되냐면 두 가지 날개를 답니다. 첫 번째, 학습. 네, 그죠? 네, 학습을 통해서 정보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 또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학습만 한다고 지식이 될 수는 없어요. 저 또한 대학 때, 물론 졸업한 지는 꽤 됐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습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정보가 저의 지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참여를 독려를 하고 외부의 특강 강사님들을 많이 모시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학습, 제가 이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접적 경험, 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여러분들이 이런 배움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과제, 여러분들의 개인 소개, 자기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저에 대해서 먼저 개인 소개를 드리면, 저의 이름은 도성정이고요. 먼저 이런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렸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80분이어서 좀 짧긴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의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처럼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또 온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개인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이름은 도성정이고요. 한자로 하면 도읍도의 이룰성의 발을정입니다. 그래서 제 꿈은 제 이름 석자를 이루는 게 제 꿈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른 도시를 이루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한번 시도는 했었으나 기업 또는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이런 학과나 또는 대학도 될 수 있고 대학원도 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하나의 성공적인 조직을 바른 조직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고요. 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15년도 말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본인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제 본인 사진 맞고요. 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적부터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저 유년기 시절은 저 또한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북대학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여기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해병대로 자원해서 해병하사로 또 기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상륙 장갑차 중대에서 일을 제대를 했고요. 이때 제가 좀 강한 리더십, 여기서 강의 들으신 남자 후보 중에서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수별, 또 이런 강한 소속감, 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병대를 자원해 가면서 나름 이런 도전 정신과 또는 또 일반 병이 아닌 하사관으로 가면서 또 이런 리더십, 강한 소속감, 충성심들을 좀 기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나중에 대면 강의 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 또한 이 해병대 가기 전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아지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극복했던 또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가 97년도 학교를 95년도에 제대를 하고 97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97년 3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죠.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을 했었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하고 난 이후에 세미컨덕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컴퓨터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한 3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또는 해외에 대한 이런 좀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사업, 이런 합리적 사고들을 좀 배양하게 되었고요. 또한 제가 계명대학교에 오기 바로 전까지는 국내 대기업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 효성에서
그런 사업 기획이나 신사업, 사업 전략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해외 전 세계 32개 정도의 지법인이 있는데 그 지법인을 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했던 그런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가 보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외 사업을 하고 미국에 대한 경험과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또 실용적인 또 효과적인 업무 운영이나 사업, 전략 기획 등들을 제가 좀 배양하게 되었었고, 또 그리고 난 이후에 효성 전에는 제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또 창업을 한번 했었어요. if CNS라고 해서 아이디어 팩토리 컨설팅 앤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스마트하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거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런 하우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서비스를 해서 사업 제안을 대기업이 또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if CNS라는 회사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제 밑에 있는 임원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하고 다시 재취업을 했죠. 그게 이제 바로 필링크라는 회사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비전, 이노페이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벤처나 창업 기술 사업화, 기술 가치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제 창의적인 정신, 기술 창업, 글로벌 창업 또는 이런 IT에 대한 이해도 또 영업, 기술 영업, 경영 관리 이런 부분들을 배웠고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총 득대성해서 저 또한 대학원을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에 가서 석박사를 했었고요. 그런 대학원을 통해서 저희 계명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현재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배웠던 이런 경험과 이런 노하우,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용학문이고 또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성함은 어떻게 되고 전공과 학년 그리고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core competence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템플릿을 맞춰서 쓰시고 저장을 해서 PDF든 엑셀이든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양식에 맞춰 작성 후에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면 강의를 할 때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읽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 뵈면 더 이해도가 높아서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아까 보셨던 것처럼 눈, 코, 입 다 나온 본인이 확인 가능한 밝은 표정의 사진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과한 뽀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과한 뽀샵이나 또 어떤 친구는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원빈 사진을 넣거나 이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함, 학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는 누구다 라는 것들을 좀 잘 조리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핵심 역량, 나의 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잘하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의 꿈 없을 수 있고 보통 학부생분들과 대학원생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학원생분들은 꿈을 그래도 한 7, 80%는 쓰세요. 근데 이제 학부생분들은 수강하시는 분들은 꿈이 아직 없다라는 분들이 한 50%라 조금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경향성은 보이는데 이번에는 모두들 그래도 현재까지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주 소소하거나 또는 소박한 꿈도 괜찮아요. 쓰시면 저 또한 참조해 보고요. 또한 그 꿈은 계속 진화를 할 수 있거든요. 저 또한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연세가 많으셔도 젊게 사고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배가 되게 많으신 분처럼 사고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이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어떻고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가 어쨌든 그 사람이 좀 더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고 또
목적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핵심 역량과 나의 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과목 자체가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이기 때문에 중원 부원이지만 사회적 이슈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노인이라든지 요즘은 코로나19가 사태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 이런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코로나19 사태 이전 또 이게 시저널하게 이게 계절적 요인 때문에 1학기 때 이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을 하다 보면 항상 미세먼지가 가장 관심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즌을한 그런 계절적 요인을 배제한 근본적인 어떤 이 사회적 이슈에 많은 관심 있었던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하시면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탁상 공론식으로 책상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도 할 거고요. 또 이걸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하게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에 느꼈던 사회적 이슈를 좀 많이 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라 하면 우리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연로하셨고 지금 현재 불편하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노인 복지나 노인 사회에 대한 이런 문제 또한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관찰이나 그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실제로 어느 만큼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 가장 행복한 순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울 텐데, 그래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느끼는 좀 행복한 순간은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면, 커피숍 또는 집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늘을 봤을 때 행복했다라든지, 학교를, 도서관을 가는데, 피어있는 작은 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든지, 이런 가장 행복했던 순간. 최근 행복한 순간을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있는 최근에 가장 큰 걱정, 우려는 어떤 건지. 이거는 일단은 제 혼자만 볼 거니까. 왜냐하면 이 가장 큰 걱정이 사회적 이슈와 또 혹시 이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가장 큰 걱정. 없이 해피하신 분들은 안 쓰셔도 관계 없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쓰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상담을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과목을 수강 신청한 이유 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 80분 정도의 수강을 들으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간이 맞아서요 아니면 이동선에 맞아서 그냥 신청했어요 이러신 분들을 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또는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슈 세계화 이런 쪽에 키워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 수업이 곤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참여와 독려를 제가 유도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수강 신청의 의도가 다르게 신청하신 분들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어렵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그냥 이런 수업처럼 그냥 앉아서 수업만 열심히 참여하고 전 원래 성격이 엄청 샤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또 어려울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상세하게 쓰셔서 쓰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읽고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쪽 여러분들의 과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 과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본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되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또 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에 연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영상은 추후에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회적 문제, 건강한 지역 공동체 기반에 있어서의 어떤 고용을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그 사회적 기업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쪽과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도 추후에 계속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기술을 뭐 영어로 하면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해서 사회 또는 저변 국가, 꼭 저변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나라, 그 사회, 지역에 적합한 기술, 그러니까 너무 하이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너무 로우 테크놀로지도 아닌 그런 이 하이텍이냐 아니냐의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닌 그 사회에 적합한 말 그대로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뭐 적합한 기술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적정 기술이고요. 그런데 이 적정 기술들이 아무래도 이런 저변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정 기술들의 좋은 사례들은 이런 저변 국가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또 이번 학기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죠. 이분은 누구냐면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문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들, 기존에 있던 어떤 일자리 등은 이제 많이들 바뀔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리고 트렌드가. 그래서 마찬가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생길 줄 누구도 몰랐죠. 더군다나 예전에 97년도에 이 외환위기, 외환경제위기, 우리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IMF 이런 사태가 있었고, 또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또한 경제위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들 이제 우려를 했었어요. 2018년 아니면 2019년도 정도에 큰 한 번에도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10년 주기의 경제 위기설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런 경제 위기보다도 더 이런 그 어려운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한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또 좋아진다라고 사실 예측하기보다는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나 이런 전 세계적인 이슈들을 어쨌든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알고 느끼는 이런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의 반짝반짝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여러분들이 신청하셨기를 바라고요. 또 사회적 기업이나 또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또 새로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대학교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만들어갈 거고요. 저는 이제 hopefully 이번에 수강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중간에 이탈 없이 끝까지 같이 완주를 하기를 희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동참,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꼭 뵙겠습니다. 꼭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 또한 온라인 강의를 처음 녹화를 해보는데요. 이 온라인 강의 녹화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강의 개요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저 또한 좀 더 생소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주차까지는 좀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이론 강의 위주로 2주까지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 2주 강의 진행할 때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고 혹시 온라인 강의에 있어서의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뭐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 게시판 또는 저에게 문자 또는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하시면 저에게 뭐 카톡이나 또는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첫 번째 온라인 강의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금요일 날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